자, 10단원 정적분과 넓이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정적분이 부호를 가진 넓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으므로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우리가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음수로 정적분이 될 거라 그 부분은 말아 올려서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한 다음에 당연히 함수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야 한 줄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뿐 원래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인 범위, 음수인 범위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프 잘 그려서 언제부터가 양수고 언제부터가 음수인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적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근데 이제 요 절대값이 포함된 이 넓이라는 표현으로 함수의 부호에 대한 정보를 주는 표현들, 이 킬러나 준킬러 문제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워딩을 한 번만 살펴보자. 너네 다 아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냥 적분을 했다요 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을 다 취한 다음에 적분을 했다요가 같을 수가 있고요. 얘랑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가 있을 수 있고요. 오른쪽 절대값을 취하고 계산을 해준 부분이 더 크다. 이런 부등식을 통해서 fx의 부호에 대한 정보를 주는 표현이 꽤 자주 보이더라. 자, 맨 처음은 절대값을 씌우나 그냥 하나 똑같대. 그 말은 주어진 범위 A부터 B 사이에서 함수 fx의 부호가 항상 어떻다는 걸까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말아 올릴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그냥 적분을 하면, 자, 일단 오른쪽은 당연히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 당연히 느껴질 거야. 비적분 함수가 양수니까 A가 B보다 작을 때. 자, 그거를 무조건 싹 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그냥 정적분이랑 똑같다라는 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함수 fx가 계속 x축보다 어때? 밑에 쪽에 깔려있다 이런 뜻이겠고. 그 다음 절대값을 씌운 게 얘보다 크대. 그 말은 그냥 fx를 적분한 부분이 양수인 부분하고 음수인 부분이 상쇄가 좀 돼버려가지고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면 무슨 말이냐면 fx가 적어도 한 번은 부호가 뭐 하더라? 바뀌겠네. 음에서 양, 양에서 그런 건 모르지만 fx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주어진 구간 안에 한 번쯤은 존재할 것이다 이런 표현임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1번처럼 정보를 줘놓고 fx는 뭐다? 이거 이제 항상 양수구나. 이건 항상 음수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fx, 특히 3차 함수 같은 거, x축과의 교점이 어디겠구나. 이런 정보를 주는 표현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굳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 f가 3차 함수라고 쳐요. 근데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를 한 거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절대값 f를 한 거랑 같았대. 근데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f를 한 거는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f를 한 거에 반대래. 이와 같은 표현을 주면 저 3차 함수가 언제 x축을 가로질렀구만. 2에서 가로질렀고 1부터 2까지는 양수였다가 2부터 3은 음수가 됐구나. 그러니까 fx의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긴 잘 모르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아닐까라는 정보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지. 정적분 표현만으로도. 이해되시죠? 거기서부터 인수정 이렇게 문제 풀겠지. 자, 그러니까 항상 넓이를 가진 부호다라는 걸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것도 1번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구분도 안 갑니다. 왜냐면 결국 1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도 결국 이 부분에 있는 fx라고 하는 게 fx라는 함수와 x축 0과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러면 당연히 fx랑 gx 두 녀석의 뺄셈 a부터 b까지 절대값의 f-의 g 이거 계산하면 될 테니까. 당연히 교점을 잘 관찰하고 누가 더 위에 있냐를 그래프를 통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수투 풀 때 특히 여러분들 중에 답지 베끼는 새끼들은 문제를 풀는 거 보면 그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보면 무조건 답지 베꼈다는 거 무조건 알아요. 나는. 그림이 없이 수투 문제를 풀 수 없다. 무조건 특히 넓이 부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분도 마찬가지겠지. 그림을 꼭 그리는 과목이다. 신경 쓰시고. 자, 그 다음 넓이가 같다라는 표현들이 가끔 또 등장합니다. 넓이가 같다. 이런 거지. fx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나 봐. 근데 여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 부분의 넓이를 따로 구하기는 굉장히 귀찮게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의 넓이도 굉장히 귀찮게 주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교점의 좌표를 못 구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대소관계가 분명 바뀌었고 그림을 통해 그 다음에 S들이 같다는 건 두 녀석을 빼서 두 녀석을 빼서 F-G를 한 다음에 절대값 아니야.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알아서 이 부분은 F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로 마이너스 S란 부분 적분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F가 더 크니까 양수로 S가 나올 거라 마이너스 S랑 S가 서로 소거가 되면서 저 적분 결과가 얼마가 된다? 0이 될 것이다.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굳이 교점을 구하지 않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여기 맨 앞에 있는 페이지는 쉬운 내용이야.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아직까지는 평가원에서는 많이 출제한 적은 없는데 경찰대나 사관학교 등등에서는 이제 꽤나 많이 출제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역함수의 넓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의 정적분을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은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자, 1번. 역함수의 그래프와 축, 즉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자,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함수가 항상 5글자로 무슨 대응이어야 되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항상 뭐 하거나 뭐 해야 돼?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돼. 그 연속이라는 표현이 안 붙으면 역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건 수투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수투에서 적분이라고 하는 건 연속함수에서만 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불연속함수의 적분은 안 배워서 이런 게 수투에 나올 리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함수 1대1 대응 맞아요? 아니, 틀리죠. 여기다가 색칠해야지. 이렇게 생긴 함수 1대1 대응 맞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역함수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적분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케이스를 나눠서 좀 천천히 공부해 볼게.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라고 치자. 자,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풀 거니까요. 식으로 밀어붙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자. 자, x축, y축을 대충 이렇게 그려보고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증가함수죠. 자, 그 다음에 한 요 정도의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친 다음, 그 다음 요 a, 를 알파, fa이기도 하지. 자, 그 다음 b일 때 y 값을 베타. 당연히 f의 b이기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주어졌다고 쳤을 때 여기의 넓이를 s의 1, 여기의 넓이를 s의 2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당연히 s의 1 부분은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a부터 b까지 뭐요? fx dx. 물론 이거 x축 위에 그렸으니까 그냥 fx로 썼습니다. 이렇게 표기해주면 될 거고, 그치? s2라는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식으로 쓰면 이거야. 봐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 인버스 x의 d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식인 걸 이해를 해보세요. 왜냐면 원래 역함수라는 게 이 새끼를 y 이퀄 x에다 대칭시킬 거 아니야? 그게 인버스지. 그리고 y부터 베타가 똑같이 x축에다가 이렇게 올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의 넓이는 네가 고개를 90도 꺾으면 돼요. 네가 고개를 90도 꺾은 순간 네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이제 역함수가 될 거고 그거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당연히 알파가 작은 거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넓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맞냐? 자, 그러면 이제 S1과 S2를 그림으로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유도 가능한 식이 하나 있을 거야. S의 1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의 넓이고 그 다음 S2라는 역함수의 정적분 부분이 요만큼의 넓이야. 맞냐? 그럼 저 두 개를 합치니까 딱 무슨 자 모양이 돼요? 기역자 모양이 되면서 저 친구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냐면 크다란 직사각형에서 쪼다란 직사각형을 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식으로 세워보면 S의 1 더하기 S의 2.
즉 인테그랄 기호로 써보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x랑 알파 베타를 한번 fa, fb로 한번 써볼게요. f의 a부터 f의 b까지의 f 인버스의 정적분, 그들의 합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그게 당연히 기역자 모양이 될 거고 그 기역자 모양을 식으로 써보면 커다란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b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야? fb, 베타지만 fb라고 말하겠지. 자, 그래서 이건 b 곱하기 f의 b. 자, 그리고 조만한 직사각형은 뭐 곱하기 뭐야? a 곱하기 fa겠지. 그러니까 a 곱하기 f의 a다 라는 등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와 같은 등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x랑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f 인버스 dx는 bfb 빼기 afa다. 됐슈? 자, 그 다음 2번. 감소함수일 때는 좀 달라지나 한번 살펴볼게요. f가 감소함수일 때. 아직 평가원에서는 감소함수일 때 넓이를 구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사관에서 나왔었더라고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예요. 자, 그리고 여기쯤에 a가 있다고 치고 여기쯤에 b가 있다고 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일단 감소함수다 보니까 a일 때 함수값 알파, 그 다음에 b일 때 함수값 베타가 저기랑 달리 대소관계가 역전된 거 일단 보이시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좀 붙여볼게. s의 1이라는 부분을 여기 함수와 x축과의 넓이 여기를 s라고 할게요. 1. 그 다음 s의 2라는 부분을 역함수와 얘랑 얘 사이 요렇게야. 이 핑크를 s의 2 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됐음? 자, 한번 S1이랑 S2를 각각 식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S의 1은 인테그랄. 자, 뭐부터 뭐까지? 당연히 A부터 B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돼요? 당연히 fx의 dx 라고 쓰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S의 2라는 부분은 주의해야 되겠지. 적분은 항상 작은 것부터 큰 거로 해야 제대로 된 부호로 나올 테니까.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야? 베타부터 알파까지 f 인버스 x dx다. 그치? 고개를 90도만 꺾으면 네가 보고 있는 게 역함수가 된다고. f 인버스를 베타부터 알파까지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적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번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 보슈. 내가 이번에는 둘을 더한다고 뭔가 깔끔하게 나오니? 안 나오지. 왜냐면 여기는 더하면 둘이 기역자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는 둘이 더한다고 심지어 겹쳐 있으니까 더하는 걸 눈깔로 확인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빼볼게. S의 1에서 S의 2를 빼본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S의 1을 더했으니까 일단 여기 하고 여기를 더했어요. 맞아? 거기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핑크 S2를 뺄 거니까 여기가 이제 서로 뺄셈 돼서 없어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뺄셈으로, 여긴 덧셈이라고 쓸까요? 여기는 덧셈으로 계산된 게 지금 S1 빼기 S2지. 맞냐? 근데 요거는 봐. 여기 있죠? 요 A랑 베타로 만들어진 이 쪼매난 사각형. 여기를 잠깐만 체크 포인트라고 하면 요 플러스 기호랑 체크를 합한 거에서 마이너스랑 체크를 합한 거를 빼도 어차피 체크는 빼졌으니까 똑같지.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BFB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이게 BFB. 자, 거기에서 요 세로 사각형은 뭐요? AFA겠지. 자, 그게 S1 빼기 S2였는데 식으로 한 번만 써볼게. S1이 뭐였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x고요. 거기서 뺄 거야. S의 2가 뭐냐면 베타부터 알파까지 F 인버스 dx야. 맞냐? 근데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따르면 요 앞에를 그대로 A부터 B까지 F라고 쓰고 뒤에 적분 구간을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여기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으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바뀌냐?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 인버스 dx로 바뀌지. 맞아?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어떤 등식을 얻었냐면 뭐 이와 같은 등식을 얻었어요. 맞아. 자, 그러면 봐.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랑 뭔가 좀 과정을 한번 감소함수일 때 조금 뭔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A부터 B까지 F랑 알파부터 베타, FA부터 FB까지의 F 인버스의 합이 BFB 빼기 AFA. A부터 B까지 F랑 FA부터 FB까지 F 인버스 DX. 그게 BFB 빼기 AF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역함수에 대하여 뭐 이런 정리를 좀 만들어둘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다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역함수만 존재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f의 A부터 f의 B까지 f의 인버스 x dx를 계산을 하면 xfx에다가 꺽쇠 끼고 A부터 B까지 대입한 거다. 이 표현은 BFB 빼기 AFA겠죠? 이해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뭔가 정리를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정리를 만들어 줘놓고도 실제 문제를 풀 때 이 식만 믿고 풀지는 않아요. 무조건 그림을 그리고 풀 거니까 대충 뭔가 이해만 됐으면 오케이,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천천히 살펴야지 라는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된다. 됐음? 뭐 억지로 이 식을 외우려고 막 미친듯이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됐어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저거를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으로 유도하긴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아니야?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말로 아까 칠판으로 가득 찼는데 자,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라고 쳐요. 고1 때 배웠어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서 존재합니까? y는 x 위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f랑 f 인버스로 둘러싸인 넓이는 y는 x와 둘러싸인 넓이 구하고 나뭇잎처럼 생겼으니까 그걸 몇 배? 2배 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 이것 또한 그림을 그리시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수준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 다음 넓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다 기억이 나셔야 될 거야. 처음 배웠을 때도 내가 지난 겨울에도 했고 이번 브릿지에서도 했고 주중 복습 특강에서도 계속 했습니다. 자, 이 넓이 공식은 3,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줄이기 위한 도구일 뿐 뭔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뭐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인사이트는 아니야. 단순히 계산을 한 4, 5줄 해야 되는 거를 한 줄로 띠 끝내주는 도구일 뿐이니까 당연히 익히고 더 위에 공부를 하시고 또는 더 어려운 부분을 고민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지. 얘를 아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다 아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부터 한번 해봅시다.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자, 2차 함수에 대하여 어떤 게 궁금하냐?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야. x축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그치? 자, 원래 유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 다음에 이 친구의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저 친구 인수정리로 식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알파 곱하기 x-의 베타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넓이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최고차항 a에다가 x-의 알파 곱하기 x-의 베타를 적분을 진행하시면 돼. 물론 지금 그림처럼 적분을 하면 아마 음수가 나오긴 할 텐데 어련히 너네가 넓이 구하는데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붙이겠지 알아서. 그러니까 절대값은 좀 생략하면서 편하게 일단 쓰겠습니다. 됐냐? 근데 일단 넓이를 구하는 단원에서 넓이 공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넓이는 당연한 얘기지만 평행 이동을 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성질을 이해를 하고요. 얘를 증명할 때 평행 이동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잠깐만 t, 즉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가 t라고 치고 요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쳤다고 쳐.
그럼 이대로 적분하면 되게 귀찮지 않냐? x의 제곱 마이너스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x 더하기 알파 베타를 적분하면 막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거기다가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하면 뺄 거 아니야. 그게 싫으시면 너네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꾸고 적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실제 문제에서 적분을 할 때 사용될 테크닉이라고. 뭐가? 평행이동이. 자, 저 친구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를 0과 여기를 t로 바꾸면 이 친구의 그래프는 a x의 제곱 마이너스의 tx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 넓이는 뭐 적분이야 눈으로 보이니까 바로 쓸게요. a는 바깥에 빠져 있을 거고요. 인테그랄 했으니까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t 곱하기 x의 제곱 걷다가 0부터 t를 집어넣은 것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3분의 t세제곱에서 2분의 t세제곱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t의 세제곱. 뭐 어차피 마이너스는 우리 잠깐 뭉개기로 했어요. 당연히 지금 적분하면 음수가 나오는 게 맞지만 알아서 이렇게 말아들으세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x값 차이, x축하고 만난 두 x값 차이를 편의상 델타 x 라고 표기를 한다면 바로 넓이 공식이 6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세제곱이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유도할 수 있죠. 맞냐? 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근데 그 속에서 너네가 익혀야 되는 어떤 하나의 사실은 넓이를 구할 때 좀 귀찮으면 그대로 상황은 유지한 채 평행이동을 해서 피적분 함수가 또는 적분 구간이 단순해지게끔 옮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당연히 킬러 또는 준킬러 문제는 넓이 공식 못 쓸 거 아니야. 예를 들어 2차 함수도 이상하게 이런 곳에서부터 이런 곳까지 적분하세요. 그럼 당연히 넓이 공식 못 쓰겠지. 근데 그거를 좀 그나마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을 좀 이따 보여줄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 머리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야 이해가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과는 이 공식이지만 평행이동을 바탕에 두고 증명하면 쉽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둘 것. 자, 그 다음 이어서 2차 함수의 몇 가지 성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자, 방금 넓이 공식을 통해 구한 여기 넓이 s가 있을 거야. 6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세제곱 거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의 교점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당연히 같은 뭐 상황이 있겠지, 그지? 있겠죠, 하다 보면. 자, 요때 어떤 길이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 대 이거의 길이비가 2 대 1이다 라는 비율이 성립을 해요. 왜 그렇게? 또는 왜 그렇게는 아닐 수 있지만 이거랑 이미 우리가 비슷한 걸 알고 있어. 사실은 저 2 대 1은 처음 보는 게 아니야. 몇 차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미 봤었던 비율 관계야. 왜냐? 이게 어떤 3차 함수의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 원함수는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겠지. 그러면 자,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무슨 차라고? 높이 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의 차와 뚜르르르륵 아이고 좀 안 맞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 변곡점까지 해가지고 몇 대 몇임을 이미 알고 있었냐? 2 대 1임을 알고 있었지. 그 사실일 뿐이야. 새로운 게 아니라고. 맞냐? 그러니까 이 사실이 낯설면 이것과 연관지어 이해를 하시면 외우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또 가끔 나오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곡선 밖에 한 점 여기에서 접선을 긋는데 그럼 접선이 으차 아이고야 아이씨 몇 트 만에 될까? 요거랑 요거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을 수가 있을 건데 그치? 여기서의 접점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서의 접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두 접선이 만나는 x값은 반드시 그들의 무슨 점이었다? 중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만나더라라는 성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요 알파부터 베타를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일종의 극선이죠. 극선을 만들면 여기의 넓이가 바로 우리가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S였다. 그치?
그때 또 하나의 성질, 바로 요 밑에 남아있는 요 애매한 녀석이 있지. 요 녀석의 넓이가 2분의 1s였다라는 성질이 있더라라는 거야. 이거는 가끔 어떤 식의 문제로 출제될 때 사용하기 좋냐면 여기서 접선 그었습니다. 또는 뭐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래?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고딩 고1이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밑변 또는 뭐 신발끈 공식 하겠지만 우리는 넓이 공식으로 s를 구한 다음 1점 몇 배만 해주면 1.5배만 해주면 전체 2분의 3s가 구해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뭐 기억해둬서 나쁠 건 없겠지. 그렇게까지 많지 않잖아, 그죠? 됐어요? 자, 물론 방금 2차 함수의 넓이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원래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1대1 대 1대1 말고 또 하나 뭐 알고 있는 거 있지 않냐? 1대 루트 3 있죠. 그것도 2차 함수의 넓이에다가 엮을 수 있긴 해요. 설명은 해드릴 건데 외우는 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너네한테 해가 될 것 같아서 책에는 안 썼거든. 뭔가 재밌어 보이면 쓰시고 나 어차피 안 쓸래 하면 그냥 보세요. 자, 뭐가 있을 거냐면 자,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정확하게 3차 함수의 무슨 점에 잡히더라? 변곡점에 잡히겠지.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잡아주면 이게 1대 루트 3이었잖아. 그러면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었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함수값 차이랑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함수값 차이가 당연히 같잖아요. 그 말은 원래 함수에서의 넓이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이 부분, 즉 넓이 공식의 절반 부분이네. 맞아? 그 넓이 공식의 절반 부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같아지는 상황. 얘랑 구분하셔요. 얘는 전체가 여기랑 같을 때, 얘는 절반이 여기랑 같을 때, 그럴 때 길이비가 얘가 정확히 어디랑 매칭해? 여기랑 매칭할 거 아니야. 맞냐? 그러니까 그때는 요만큼의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의 3이 된다라는 비율관계가 존재하기는 하겠죠. 근데 뭐 요거까지 외울 거면 외워. 알아서 해. 외울 거면 외워. 나는 사실 저거 잘 안 써요. 잘 안 나와서. 무슨 센 애는 나오는데 수능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좋아. 자, 2차 함수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3차 함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3차 함수는 넓이 공식이 하나야. 바로 접선과의 넓이야. 접선과의 넓이.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이 이렇게 있으실 거다. 그러면 그 접선과 3차 함수로 둘러싸인 이만큼의 넓이가 있지 않겠냐? 그쵸? 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다시 여기 x값 차이를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넓이 s는 뭐가 될 거냐?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 6분의 세제곱인데 당연히 2차 함수의 넓이니까 세제곱이지 뭔가 적분의 느낌하고 세제곱을 외우시면 되고 6은 그냥 2 곱하기 3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그리고 그 다음은 3 곱하기 4니까 3 곱하기 4 즉 몇 분의? 12분의 최고차의 개수 a 하신 다음 자 3차를 적분하니까 넓이는 뭐겠군? 4승이겠군. 이런 공식이 존재하겠지. 물론 얘도 증명은 여기를 원점, 여기를 t 정도로 갖다 놓고 가볍게 적분한 다음에 평행이동하면 돼요. 근데 한 번 했으니까 비슷한 느낌으로는 안 할게. 자, 이 공식.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또 알게 됐었던 게 있었지. 뭐였냐? 4차 함수 중에 쉬었다가는 4차 함수에서 휴게소랑 계곡이라고 할까? 협곡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나락이라고 합시다. 휴게소랑 나락 사이의 간격. 이제 그 값은 아니라서 그 값이라 말은 이상하지만 그 간격을 구할 수 있는 넓이 공식이 있었지.
자, 4차함수가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계곡으로 놀러 갈까 이런 상황일 때 요 두 높이의 차이를 구하는 공식을 내가 극대극소 수업에서 했었습니다. 맞냐? 뭐였냐? 외울 필요 없다고. 얘를 개수만 좀 바꿔주면 돼요. 원래 이 친구가 a 곱하기 x의 4제곱이다 라고 치면 얘 미분한 요 3차함수는 최고차항이 뭐가 돼? 4a가 되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4a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약분하면 뭐요? 3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4제곱이었지. 혹시 까먹었을까봐 여기 3차함수에서의 극대극소 차이 공식은 뭐였지? 델타 y는 그죠? 2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몇 승? 세제곱이었다. 그 원리도 똑같아. 요 3차함수가 y는 ax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3차였다 하면 미분을 하면 최고차항이 몇 a가 돼서 3a가 돼가지고 약분돼서 2분의 a였던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ax의 4제곱을 미분하니까 4a가 돼서 3분의 가 됐었다. 랑 뭐 겹쳐 생각하면 되겠다. 대슈. 오케이. 자, 그 다음 4차 함수의 넓이 공식 한번 볼 텐데요. 4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아직까지 막 많이 나온 걸 본 적은 없어서 못 외워도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나오면 계산이 존나게 더럽긴 할 거니까 뭐 알아는 둡시다. 자, 4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곡접선일 때. 자, 변곡접선이라는 건 뭐냐면 휴게소를 지나는 접선이라는 뜻이야. 요렇게 생긴 곳이 여기 휴게소를 이렇게 지나는 접선. 자, 여기에와의 넓이 공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공통접선과의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자, 공통접선이라는 건 4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W 모양일 때 요렇게 지나가는 게 공통접선이지. 얘와의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요게 공통접선과의 넓이다. 자, 그럼 얘네들은 그냥 공식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기는 해요. 자, 제가 2 곱하기 3, 얘가 3 곱하기 4였으니까 이제 이 친구는 4 곱하기 5야. 그래서 여기가 넓이는 4 곱하기 5분의 최고차항 곱하기 델타 x의 5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4 곱하기 5 다음이니까 뭐겠냐? 5 곱하기 6이에요. 5 곱하기 6분의 최고차항 곱하기 델타 x의 물론 이건 5승이지. 똑같이 4차 함수의 적분이니까 6승으로 커지진 않아요. 30분의 a, 20분의 a 뭐 이렇게 넓이가 공식이 두 개가 있다. 됐냐? 뭐 나름대로 1, 2, 3, 4 2차 하나, 3차 하나, 4차 두 개 다 규칙이 나름 있으니까 분모는 외우기가 쉬우실 거고 특히 2차, 3차는 많이 쓰고요. 2차는 정말 많이 씁니다. 이미 올해, 그치, 올해 이제 7월까지 모의고사 봤는데 7월 모의고사까지 이미 뭐 4-5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이번 사관 경찰에도 나왔고 이 넓이 공식은 그냥 알아두는 게 기본인 것 같아. 저 뒤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온 적은 없어가지고 잘. 그래도 뭐 알아둡시다. 내신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뭐 이런 것들. 됐냐?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딴 넓이 공식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쉬운 문제는 우리의 등급을 가르지 않을 것이다. 등급을 가르는 어려운 문제는 문제를 해석하는 데 더 힘이 들 거고 마지막에 계산만 공식으로 좀 가볍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겠지. 자, 한번 문제 좀 살짝 살펴봅시다. 자, 1번 2024학년도 바로 올해인데요. 평가원 6월, 그러니까 이제 고3들의 이제 첫 평가원 문제였지. 자,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fx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축하고 0, 2, 3에서 만나고 있네. 그리고 K가 양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겠죠. 자, 그 다음 뭐 A의 넓이, B의 넓이가 뭐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 읽기보단 그림을 바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A-의 B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넓이, 정적분이라는 것이 부호를 가진 넓이다라는 거를 리마인드 시키는 간단한 문제야. 근데 이제 10번이라는 건 4점짜리 문제가 시작되는 첫 번째 넘버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점짜리라는 거예요. 물론 쉬운 4점이긴 하지만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A에서 B를 뺀 게 3이래. 근데 B는 넓이야. 그러면 이거 그냥 한 방에씩 쓰면 뭐게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dx다. 라는 게 이해가 되면 이제 넓이를 제대로 부호를 가진 넓이로, 정적분을 부호를 가진 넓이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일 거야. 그렇지. 왜냐면 0부터 2까지 적분한 건 양수로 알아서 나올 거고요. 2부터 3까지 적분한 건 음수로 나올 거라서 넓이를 빼줬다라는 건 마이너스로 취급했다는 거랑 그냥 적분을 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맞냐? 이거를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고, 당연히 얘는 넓이 공식 따위가 적용되지 않지.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 3이었으니까. 자, 계산해보자. 뭐 나는 칠판이 할 때 너네도 빨리 고개 바꿔 한번 계산해보시오. 맞춰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넓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걸 쫄아서 계산 안 하는 족밥이 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넓이 공식이 적용되는 게 더 드문 케이스니까요. 계산 직접 해요. 뭐 내 거 이거 계산 과정 필기해봤자 뭔 의미가 있니? 네가 직접 해. 그러고 고개대로 확인해 보세요. 잘 나왔나? 그쵸? 자, 답은 3분의 4다 이렇게 나왔었고, 이게 4점짜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는 2분의 1의 x의 세제곱의 그래프가 있대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 이퀄 1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y 이퀄 b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 그렇게 만들어지는 S1의 넓이,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랑 오른쪽 위에는 이 두 친구, 이 넓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30a의 값을 구해주세요. a가 뭐냐? a가 도대체 어디야? a, b. 여기가 a, b야. y는 2분의 1의 x의 세제곱.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넓이 구할 수 귀찮을 것 같아. 뭐 여기는 그래도 할 수 있겠다.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도 하려면 하긴 하겠다. 하지만 좀 귀찮다. 이거 이제 우리 항상 1학기 수업할 때 상준이가 잘했던 거지. 뭐 해야 돼? 애매한 넓이가 보여. 전체가 뭔데, 전체가? 그치, 여기를 이렇게 딱 내려줘. 그러면 노란색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건 이제 누구랑 누가 같은지가 보일 거야. 바로 요렇게 3참수를 적분한 요 날씬한 삼각형 모양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직사각형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넓이가 같다는 것을 좀 편하게 해석을 하자. 이 아이디어. 맞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각형은 여기가 A였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A-의 1일 거고, 높이는 B이긴 한데 알파벳이 많아지는 건 사양이야. B는 하고 대입하면 A, B를 지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A의 세제곱. 이게 이제 직사각형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핑크는 당연히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의 3참수 2분의 1의 X의 세제곱 dx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변을 적분하시면 8분의 1 곱하기 A의 4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좌변에 A-의 1 곱하기 2분의 1의 A의 세제곱이랑 똑같아. 이항 하면 금방 나오겠네. A-의 1은 4분의 1 곱하기 A다. 이렇게 나오네요. A는 3분의 4다. 이 항을 빠르게 하시면 되지.
됐음. 넓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뭔가 좀 다른 곳을 추가하든 뭔가 한 번에 인테그를 하면 0이 된다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는 느낌, 그걸 좀 가져주셔라 이런 얘기. 자, 3번입니다. 3번은 매우 간단한 넓이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7번이죠. 실제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5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자, F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지금 X축하고 0과 4에서 만나고 있고 최고 차익에서 꼭 확인해야 되겠지. 이 친구 최고 차익에서 X제곱 1로 시작하는 새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한 엉덩이 같이 생긴 게 이렇게 0에서 2, 2에서 4 이렇게 두 개가 있는겨. 근데 얘네들도 최고 차익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친구임을 확인하시면 이거 그냥 넓이 공식 몇 번? 3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중에 두 개는 심지어 똑같네요. 그죠? 자, 먼저 조그만 초록색 쪽 엉덩이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6분의 하신 다음 최고 차익의 수가 마이너스 1, 어차피 넓이니까 1 쓰시고 X값 차이, 0과 2의 차이가 얼마? 2, 이거 세제곱. 근데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따로 이렇게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쓰면 6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거지. (6분의 80) 전국 모의고사 봤을 때 이제 한 요런 뭐라 그럴까 3등급도 못 맞으면 좀 슬퍼요. 전국 단위로 봤는디 이 정도를 다 아는 분들이 3등급은 당연히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게 7점이라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점점 넓이 공식을 쓸 수 없어 보이는 이상한 부분에도 억지로 넓이 공식 쓰려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보시면 먼저 이렇게 으차차 이렇게 있고요. y절편이 6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있고 그 다음 3,3에서 접선을 그었대. 이거 브릿지에서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y절편은 여기 0,6이고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x 플러스의 6입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얘를 넓이 공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면 어떤 보조선을 그어주면 될까? 6하고 3,3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삼각형에서 솔루션 1이라고 쓸게요. 1번 풀이.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넓이 공식 부분을 뺄 거야. 맞죠?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가 관건인데 누구를 밑변으로 봐야 돼? Y축을 밑변으로 보고 높이가 3이다라고 보는 게 중요하겠지. 이걸 뭐 비틀어가지고 막 요거에 막 높이 수선해봐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Y절편이 필요하긴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한번 구해봅시다. 미분 한번 때려볼게요. 자, 동준찡 고고. 자, 그렇다면 상준아 x = 3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자, 그러고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하기보단 기울기를 활용하자. 여기는 x좌표가 0이야. x좌표 3이야. 근데 기울기가 2야. 가로가 3이니까 세로가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6만큼 내려가면 여기는 마이너스의 3일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 활용하라고 했음. 자,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만겨? 9 곱하기 높이가 얼마? 3 곱하기 이제 2분의 1 이게 삼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 공식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굳이 x축이 아니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도 넓이 공식 쓸 수 있다는 건 누누이 했던 얘기니까 알아들을 거고 바로 공식 쓰자. 6분의 뭐 곱하기 1 곱하기 델타 x가 얼만겨? 3이네요.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2분의 27에서 2분의 9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9겠네요. 자, 근데 봐요. 넓이 공식만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
거를 알려드리려고 다른 풀이 하나 해볼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해서요. 자, 만약에 네가 넓이 공식을 안 쓰고 이 부분을 적분을 한 방에 하고 싶다고 쳐요. 여기 넓이 공식 안 쓸 거야. 생각해봐. 그럼 나 어떻게씩 써야 돼?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 해야 돼? 0부터 3까지 해야 되지. 몇 차 함수 빼기 몇 차 함수 해야 돼? 2차 빼기 접선해야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세우자 라고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사람은 멍청이야. 혹시 그러려고 했으면 안 돼. 이거 인수정리를 잘 생각해봐. 요게 즉시 뭐게요? 그렇지. 맞지? 그러면 사실 넓이 공식보다 훨씬 쉬웠을지도? 이거지. 그럼 이거 적분하면 이거지.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넓이 공식을 맹신하지 말라고. 또는 항상 다른 풀이. 이건 되게 중요한 풀이야. 둘이 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통해 얘랑 직선의 뺄셈 함수를 그냥 한 방에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풀이는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인수정리를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알았냐고? 자, 요 이차함수랑 여기서의 접선이래. 직선과 위치 관계를 말해봐. 어디서 접하기만 해요? 3에서 접한다며. 그렇지. 최고차의 개수는 1을 따라가야 될 거니까요. 이게 인수정리라는 거 아니냐. 이걸 볼 줄 알아야 제대로 수투 부분을 공부한 거지. 미분 부분을.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fx가 f1은 0이고 인테그랄 2020, 0부터 2020, 3부터 2020이 같대요. 자, 인테그랄 0부터 2020과 인테그랄 3부터 2020이 똑같다. 그 말은 이거 적분을 이렇게 이항을 해볼게. 0부터 2020에서 3부터 2020을 빼면 0이다. 그쵸?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가 빵이라는 거야? 그치? 인테그랄 0부터 3까지가 빵이다라는 거지. 약간 시그마 느낌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0부터 2020인데 3부터 2020도 빵이라면 이 부분은 빵이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디만 F1은 0이다 뭐 이런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자. 일단 1,0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0이라는 건 양수랑 음수가 소거됐다는 뜻이겠지. 이차함수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나? 그래야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0이 될 건덕지가 있겠네. 더워. 됐음?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 바로 이럴 때 비율관계 또는 그 넓이의 성질 기억나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거. 자, 지금 0부터 1까지 넓이가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랑 넓이가 똑같으려면 길이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고 했지? 1대 2가 돼야 된다고 했지. 근데 하필 딱 0부터 3까지가 0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1cm면 여기가 2cm라서 여기를 3이라고 잡아주면 모든 게 딱 다 들어맞는 상황이지. 그렇죠. 0부터 3까지의 인테그랄이 제로가 되는 것도 맞고 비율관계가 2대 1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도 맞으니까 얘는 x축하고 1하고 3에서 만나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읽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fx의 식을 바로 작도할 수가 있겠지. 제곱차의 개수 3이니까 3괄호 x-1과 x-3이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게다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여기 구하라네. 마무리는 넓이 공식이었겠구만. s는 6분의 최고차항이 3이고요. 델타 x가 2네요. 2의 세제곱, 넓이는 4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랑 이차함수예요. 뭐 센 같은 곳에서 많이 봤을 법한 문제입니다. 자, 중심이 0,2분의 3, 여기가 2분의 3. 그 다음에 이 친구가 y는 2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자, 뭐라 그럴까? 뭐 손톱같이 생긴 부분이라고 할게요. 초승달이라고 하자. 초승달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게 문제인데, 당연히 원과 접하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어떤 보조선 그어야 됨? 접점과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의 접선, 요거랑 둘이 수직이다. 이 보조선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지. 맞냐? 그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은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도함수의 활용, 접선 단원에서 했던 이야기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그치, 법선 느낌이니까. 아무튼 여기에 기울기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접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접점 있어 없어? 당연히 알고 싶으니까 모르자뇨. 어떻게 할게요? 미지수 t, 2분의 1의 t의 제곱. 자, 그러면 저기 90도다라는 상황을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0,2분의 3하고 t, 2분의 t제곱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t-의 0분의 2분의 1의 t의 제곱 마이너스의 2분의 3 걔 곱하기. 야, 접선의 기울기는 딱 말해봐. 얼마야? t 곱한 게 마이너스의 1이다. 따라서 분모 t랑 분자 t랑 딱 약분되면서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의 t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네. 아인 2분의 1. 자, 따라서 t라는 접점이 플러스의 마이너스의 1이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1,2분의 1이었음.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초승달 부분은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y축 대칭인 그림이니까 오른쪽만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에서 뭘 빼야 되는 거야? 일단 요렇게 크게 둘러본 여기에서 뭐 빼야 돼요? 응? 원 다 빼? 용어가 기억이 안 나냐? 부채꼴. 자, 부채꼴을 빼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커다란 방패 모양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은데, 그럼 핑크색 이 방패 모양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 긋습니까? 그 다음에 저 밑에 거 구하고 그 삼각형 빼는 식으로 해서 오케이. 알아들었어.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 이 부분은 뭘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니? 넓이 공식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지. 왜냐면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자, 먼저 초록색 구하겠습니다. 자, 얘는 넓이 공식에 의하여 자, 6분의 자, 최고차항이 얼마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 접점이 1이었고 반대편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인 거 당연히 아실 테니까 x값 차이 델타 x가 얼마? 2의 세제곱 따라서 12분의 8.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붙여줄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이건 그냥 삼각형이네요.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 한 방에 가자. 가로의 길이 쭉 2cm. 높이 1이죠. 왜냐면 여기가 0,2분의 3이고 얘가 1,2분의 1이었으니까 높이 1. 그리고 삼각형 반띵 해주시면 1이다. 자, 따라서 일단 저 방패 모양이라고 그냥 그려둘게요. 자, 방패 모양의 넓이는 3분의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부채꼴 뺄 건데 부채꼴은 당연히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얼마디? 자, 여기 길이가 얼마야? 1. 근데 2분의 3과 2분의 1의 차이 여기도 얼마야? 1. 아, 그렇다면 요 절반이 이건 1대 1대 루트의 45도였던 거지.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삼각형
부채꼴 중심과 몇 도? 90도. 그치. 너네 그림에선 더 그럴듯하게 그려질 거예요. 오야, 근데 반지름 모르는데, 쇼. 구하면 되겠다. 그치. 1대 1대 루트 2네요. 자,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 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루트 2였으니까 파이 r 제곱에다가 90도니까 4분의 1띵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파이 올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빠르게 120 AB 구하자. A가 얼마냐? 120배를 해야 되니까 200인가? 200? 아닌데 맞나? 200.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겠죠? 그러면 60을 빼야 되겠네. 답은 140이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쉬고 이어서 7부터 16번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